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나온 이제 신형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이제 FEM이라고 불리우는 요 블루투스 이어폰,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장비는 제가 초창기에 한번 리뷰를 했던 톨브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톨브라는 제품을 리뷰를 했을 때에는 제가 그 당시에 뭐 다른 경쟁되는 제품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좀 따뜻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제품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게 리뷰를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갖고서 뭐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해드려도 솔직히 저는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소리가 나오는 제품이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쟁될 만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그 제품들에 비한다면 얘가 정말 새로 나온 요 FEM이라는 이 제품은 정말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는 조금 상세하면서 세밀하게 한번 장단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특징부터, 뭐가 바뀌었는지 일반적인 특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요, 기존에는 이 제품이 메케니컬, 그러니까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스튜디오 팸은요,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첫 번째 특징으로 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6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케이스에 넣고선 충전을 할 경우에는 20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X5 등급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IP 등급에서 X5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빗물이라든지 땀 흘렸을 때의 방수는 충분하게 감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물에 담그시면 안 되고요. 물에 담그는 정도의 방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빗물이라든지 땀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 특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적인 면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한다면 이게 한 10만 원대 정도의 제품이 들어가더라고요. 10만 원 근처대에 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히즈 노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히즈 노이즈라고 한다면 굉장히 히즈 노이즈가 작지만 없는 건 아니고요. 집중해서 들으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히즈 노이즈예요. 그리고 이 히즈 노이즈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플레이를 하려고 뭐 터치를 하는 순간에 먼저 히즈가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악이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한 요 근처대에 있는 장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히즈 노이즈예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들리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뭐 예민하신 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히즈 노이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징은 USB-C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USB-C 단자가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기본적인 특징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점과 단점을 놓고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외형으로 볼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스튜디오의 그 외형 디자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이 가죽으로 마무리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디자인 떨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얘네 재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재질이 굉장히 약간 실리콘도 아닌 것이, 플라스틱도 아닌 것이 굉장히 독특해요. 느낌이 되게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만져보면 고무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물컹물컹한 재질도 아니고 딱딱한 재질인데 굉장히 마감이 깔끔한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스러워요. 지난번에도 제가 톨브를 설명할 때도 그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애플스럽다? 네, 약간 애플스러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 10만 원대 정도로 가게 되면 고급스러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색깔하고 이 가죽끈만 있다고 해서 고급스러운 건 아니고, 사실 유닛의 그 마감이라든지 케이스의 마감 자체가 좀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얘는 케이스의 마감과 유닛의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첫 번째 이런 외형, 이것에 지금 첫 번째 장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정적인 페어링을 듣게요. 얘가 지금 페어링이 될 때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를 다 해도 페어링이 되는 싱글과 더블 페어링이 아주 쉽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 제품의 페어링보다도 훨씬 빠르고요. 그냥 귀에 꼽는 순간에 페어링이 끝나요. 그래서
한 10만 원대들 제품들이 요새는 지금 경쟁적으로 잘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페어링이 빨리 되고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괜찮은 페어링, 안정적인 페어링과 연결 성능을 보여줬어요. 제가 얘를 갖고선 지금 핸드폰을 놓고선 이 주변을 돌아다녔을 때 톨브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멀리까지 갔는데 끊어지지 않고 잘 들렸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들어본 애들 중에서는 가장 멀리까지 갔을 때 끊어지지 않는 공통적인 그런 수신감도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송수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뛰어났던 걸로 기억이 되고, 톨브도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페어링이라든지 뭐 하나만 낀다든지 하나를 빼서 넣는다든지 했을 때 서로 끊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는 그런 페어링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는 것을 장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 장점으로는요, 이제 착용감을 놓겠습니다. 얘가 지금 모양이 바뀌었어요. 모양이 바뀌면서 이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서 착용이 됐을 때에 이 안쪽에 있는 귀 모양의 안착이 잘 되도록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에코버즈를 리뷰를 할 때 이 귀 바퀴 안쪽에 있는 이 연골 모양에 이게 싹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봤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렇게 착 안착이 돼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힘이 분산돼서 그 이어 플러그 쪽에, 이어 팁 쪽에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모두 다 힘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딱 꼈을 때 되게 착용감 자체가 안정적이고, 이렇게 좀 무리가 없는 그런 착용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착용감을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요, 요거는 제가 장점으로 보는 것이 4개의 이어 팁과 함께 착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카드로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일단은 4개의 이어 팁을 갖다가 제공을 해줬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4개가 더, 4세트가 더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껴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5개가 들어가는 거죠. 귀 모양에 잘 맞출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러니까 착용감이,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너무 귀에 꽉 끼게 되면 저음만 많이 들리고 고음도 잘 안 들리게 되고요. 너무 헐렁하게 끼게 되면 저음이 안 들리고 고음만 쨍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이어팁을 잘 껴야지 저음도 잘 들리고 고음도 잘 들리게 되거든요. 사람이 귀 모양이 다 다르니까 이어팁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어팁의 노즐 자체가 굉장히 짧게 돼 있거든요. 이어팁의 노즐이 굉장히 짧게 돼 있어서 이어팁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긴 편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잘 맞도록 조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4개의 추가적인 이어팁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제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착용을 하세요. 이게 올바른 착용입니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블루투스를 잘 모르고 이어폰을 잘 모를 때는 마구잡이로 막 끼긴 했었지만, 올바르게 착용을 했을 때가 가장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디자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제품의 디자인을 할 때에는 귀 모양이 어떻게 꼈을 때의 소리가 가장 정확하게 잘 전달된다는 것을 얘네들이 분석해 놓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레코멘드하는 방향으로 낄 수 있도록 안내지와 4개의 추가적인 이어팁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소리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차음이 잘 된다는 겁니다. 차음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차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갖고서 차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 영상에서도 그 차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음이 잘 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물론 밖에 있는 소리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좀 고립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 때문에 생기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륨을 크게 키우지 않아도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귀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소리의 소음으로부터 귀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차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음이 잘 된다는 것을 높게 사고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이런 제품들도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지만 차음력이 그냥 차음이 잘 되는 이어폰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실은 비슷한 금액대이긴 하지만 얘도 못지않게 차음이 돼요. 얘랑은 비교하면 물론 얘가 조금 더 낫긴 하지만 그 비슷한 수준의 차음이 된다는 것이, 저는 뭐 그렇다면 굳이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 정도 차음만 되면 되지 싶을 정도로 차음력이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잘 착용을 한다면, 귀에 맞는 이어팁을 선택하고 귀에 잘 착용한다면 좋은 차음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음질적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점은 괜찮은 음상과 스테레오 이미지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블루투스 이어폰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음상이 굉장히 멀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세싱이라든지 EQ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게 되면 음상 자체가, 소리가 이렇게 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글쎄 공간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공간감으로 표현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공간감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고음의 디테일에서 잔향이 들리는 거, 그거를 공간감이라고 표현한다면 네, 그건 인정하지만, 음상 자체가 멀리 떨어져서 공간감을 형성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음상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다고 굉장히 가까운 음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음상을 보여줘서, 이 스테레오 이미지 상에서 좌우로 악기들이 벌려져 있는 스테레오 이미지 상에서는 굉장히 그 사이사이에서의 악기들의 위치가 생각보다 잘 표현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으로는요, 굉장히 대중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에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제가 대중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소리일까요? 네, V자형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저음 쿵쿵쿵쿵 거리고 고음 찰랑찰랑찰랑 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원해요. 예, 저음이 좀 쿵쿵 거려주고, 저음도 베이스가 잘 들리고, 고음도 찰랑찰랑하는 고음도 잘 들려서 내가 들을 때 음악 듣기가 즐겁다라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얘는 사실 그런 대중성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대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플랫한 성향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어폰이라는 것을 장점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얘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해야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점은요, 케이스가 커진 거와 이어버드 자체가 커졌다는 거예요. 네, 이게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 전에 있던 톨브에 비한다면 케이스가 많이 커졌고요. 그 케이스 사이즈는 사실은 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코버즈하고는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졌어요. 물론 이게 라운드 쉐입에서 조금 더 이쁘긴 하지만, 이 블랙 쉐입에 이렇게 돼 있는 애와 전체적인 크기를 놓고 본다면, 크기와 무게를 놓고 봤을 때 무게는 물론 에코버즈가 더 무거워요. 하지만 생각보다 케이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이게 케이스가 커진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이거 남성용이기보다는 약간 여성용이에요. 여성한테 맞겠다. 어떻게 보면 그 여성용 파우치 안에 들어가서 화장품들하고 같이 있을 때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성용 티가 나면서 조금 좀 케이스가 커졌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고요. 귀에 착용을 했을 때는 모양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디자인 자체가 튀어나오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고 모양을 이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애들보다는 귀 모양에서 좀 많이 튀어나오는, 많이 큰 그런 모양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적으로 봤을 때 좀 크지만, 착용하는 이 앞모습이나 옆모습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잘 떨어져요. 왜냐면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그래서 깊이가 있지 않아서 귀에서는 이렇게 잘 떨어져서 뭐 프랑켄슈타인처럼 튀어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의 톨브에 비한다면 좀 크기가 커졌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요, 요만한 클래스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또는 요새의 취향에서는 이런 류의, 특히 바닥이 평평한 류의 이런 애들은 사실은 무선 충전이 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점으로 볼게요. 사실 이걸 단점으로 보기엔 좀 뭐예요. 왜냐면 장점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저는 좀 기대했어요. 왜냐면 모양 자체가 이거 무선 충전기 모양과 비슷하고 무선 충전기에 딱 올려놓으면 그러면 바로 충전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무선 충전기에 올려놨지만 충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충전 기능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USB-C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기는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선 충전이 되도록 이걸 올려놓을 수만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점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그 충전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충전을 했을 때의 충전량에 대한 인디케이터가 이 케이스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케이스 밖에는 어떠한 인디케이터도 없어요. LED로 표기되는 것은 이 안쪽에 들어가야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야지만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더 이게 약간 여성스럽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충전을 하고 이렇게 딱 열어놔서 마치 화장품 케이스 뚜껑을 열어놓은 듯하게 이렇게 놓고 있어야지만 충전되는 양과 충전되는 미터가 보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확실히 여성한테 좀 맞도록 이게 디자인이 돼서 나왔구나. LED도 안쪽에 넣어놓고 겉에 있을 때에는 겉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놨구나.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이런 걸 더 원할 수도 있거든요. 밖에서는 보일 필요 뭐가 있어. 내가 열어서 봤을 때 안에서만 충전되는 양만 보면 되지. 이걸 딱 열었을 때 한눈에 보이거든요. 충전되는 양이. 그래서 그런 것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통적인 단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점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적인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장점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너무 대중적인 사운드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금 V자 쉐입이에요. 너무 V자 쉐입. 그러니까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T1을 얘기할 때 저음 많고 고음 많은 T1, 그 QCY T1이 전형적인 V자 쉐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얘는 전형적인 V자 쉐입인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V자 쉐입은 그 제나이저의 트루 와이어리스, 그쵸? 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가 갖고 있는 V자 쉐입을 더 닮았어요. 얘는 들어봤을 때 모멘텀이 갖고 있는, 제나이저 모멘텀이 갖고 있는 그 V자 쉐입의 톤을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중고역을 조금 더 들어줘서 좀 음상도 조금 땡길 수도 있으면서 거기에 좀 도드라지는 소리들을 좀 살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굉장히 대중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살렸으면 조금 더 많은 데 쓸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데 V자 쉐입에 너무 대중적인 걸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거죠. 약간은 플랫한 느낌을 살짝만 더 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이 V자 쉐입을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단점은 너무 기본 기능에만 충실하다는 거예요. 물론 블루투스 이어폰이 기본 기능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 기본 기능밖에 없다라는 것이 단점 아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되는 게 이건 완전 여성용이구나. 우리 와이프나 여자들, 우리 딸이나 이런 애들이 불필요하게 앱을 써고서 EQ를 바꾸고 성향을 바꾸고 어떤 기능을 켜고 끄고 이런 거를 이제 기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적합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기계를 잘 모르고 저희 어머니도 기계를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동작될 수 있는 거 없어? 라고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적합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에 10만 원대에 있는 애들은 앱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또는 게임 모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이제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 기능에만 충실했어요. 그냥 유튜브 볼 정도의 레이턴시 가지고 있고요. 게임에 쓸 수 있는 수준은 전혀 되지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음악 듣거나 일반적으로 전화를 사용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썼을 때 그냥 난 모르겠고 빼서 귀에 꼈으면 잘 동작했으면 좋겠어. 거기에는 완전히 잘 맞춰서 나왔어요. 끼자마자 페어링 되고 하나만 껴도 되고 하나 끼고 둘 다 끼고 있다 하나 집어넣어도 되고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기능에만 너무 충실하고 부가적인 기능이 없다라는 것을 좀 단점 아닌 단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품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께 이 통화 품질에 대한 거 흥미롭습니다. 통화 품질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음성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팅하는 장비는 스튜디오의 이제 FEM이라고 불러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장비에 음성, 통화 품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히터나 이제 가습기 정도만 돌아가는 환경에서 제가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그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지하철 소음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 지하철 소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목소리가 얼마나 통화 품질에 잘 들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귀에 지금 설치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제 목소리도 같이 들리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이어버드를 통해서 스튜디오 팬을 통해서 통화 품질이 녹음되는 것이 어떻게 녹음되는지 지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변 소음을 잘 캔슬할 수 있는 4개의 마이크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양쪽에 있는 2개의 마이크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4개를 총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소음 속에서 어떻게 잘 들리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통화 품질의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통화 품질을 듣고서는 그냥 그래 이런 류에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이지. 하지만 너무 프로세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조용한 환경에서 이렇게 좀 프로세싱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들리지? 라고 했었어요. 그러잖아요. 소리가 약간 좀 뭉개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프로세싱이 많이 들어간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 2번 찍었습니다. 그 소음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그 소음 환경에서 녹음을 했는데, 통화 품질을 녹음했는데, 소음이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테스트할 때 소음의 강도를 다르게 했나? 나 항상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하고선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지금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4개의 마이크, 그러니까 양쪽에 2개를 갖고선 이 빔 포밍 기능을 해서 입에 있는 소리를 잡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떨어뜨려 놓고 이제 빔 1cm 이상 떨어뜨려 놓고 빔 포밍을 통해서 음성을 잡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기능이 들어간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소음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음성 명료도가 생각보다 소음 소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들리는 것을 봤고요. 이 정도 금액대 클래스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것 같아요. 특히 물론 콩나물처럼 살짝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귀가 길게 나와 있는 그런 이어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소음 있는 곳에서 통화 품질을 갖고 있는 애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점에 빡 때려 넣겠습니다. 통화 품질을 장점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통화 품질 하나만 갖고 그다음에 디자인과 여성들이 쓸만한 기능만 충실하게 돼 있다는 걸 보고서는 스튜디오는 확실히 이 디자인, 그다음에 기본 기능에 충실한 거, 통화 품질에 충실한 거, 페어링 빠르게 되고 잘 끊어지지 않는 아주 기본 기능만 잘 돼 있는 애예요. 하지만 이해 갖고선 아주 음악을 깊게 즐기는 10만 원 내에서 아주 고품질의 음악을 즐긴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얘는 그냥 굉장히 대중적인 사운드, V자 쉐입의 사운드를 갖고 있으면서 기본 기능만 충실해서 나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이거를 선물하거나 살려고 하시는 여성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성분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일반적인 음악, 팝 음악을 즐기고 그러면서 끊어지지 않고 디자인 이쁘고 배터리 오래가고 통화 품질만 좋으면 돼 라고 하면 그분한테 딱 맞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갖고서 막 음질을 즐기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즐기고 싶으시면요, 한 10만 원 정도 되면 유선 이어폰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10만 원대 유선 이어폰을 사시는 것이 음질적으로 음향을 즐기시거나 음질을 즐기실 때는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 훨씬.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얘는 갖고 다니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저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이 스튜디오 제품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뷰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